자, 우리 이제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랑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바나 기후 지역의 그래프를 보면요. 먼저 우리 지난번에 기후 조건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18도씨. 자,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A. 그리고 60mm를 안 넘는 달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W, 그래서 AW라고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이름은 사바나 기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설명은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해도 돼요.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기압대 영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되고요. 21번 먼저 특징 세워볼게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자,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랑 비가 적게 오는 시기가 뚜렷하다라 그래서 강수량이 60mm 이하인 달이 있다. 이게 바로 AW 사바나 기후 지역의 특징이었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대기 대순환을 여러분 학습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도 부근을 보면은 적도 부근이 적도 저압대 혹은 적도 수렴대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같은 경우에 AF 기후 지역은 이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아열대 고압대, 그다음에 저위도 고압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적도 저압대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 그다음에 아열대 고압대는 비가 적게 온다. 고위도 저압대는 비가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많이 오는 편, 극고압대는 원래 별로 없는 편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바나 기후 지역은요, 이 전체적으로 아열대 고압대랑 적도 저압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도 저압대 영향도 한번 받았다가 아열대 고압대 영향도 한 번씩 번갈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을 때가 겨울에 비가 적게 오는 시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지도를 볼게요. 자,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진한 분홍색은 AF 열대 우림 기후고,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을 이렇게 남북으로 AW인 사바나 기후 지역이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원래는 여러분 앞에 있던 대기 대순환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여기 좀 지어볼게요. 우리가 환경펜으로 해볼까요? 자, 요 부근이 적도 저압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적도 저압대. 적도 저압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열대 고압대. 근데 이게 똑같잖아요. 남북으로 우리가 대칭되게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해 있다. 자, 그래서 적도 저압대는 어때요? 여기는 비구름이 형성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얘가 7월에는요. 이제 지구가 공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1월에는 얘가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7월에는 다 북쪽으로 올라간댔죠? 얘도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얘도 북쪽으로 올라가고 얘도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7월이에요. 7월. 그럼 반면에 1월엔 어떻게 되느냐? 1월에는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지역마다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 중간에 여기를 우리가 뭐 A라고 해보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요. 자, 여기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 A 지역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7월에는요. 우선은 0도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 시기가 여름일 거예요. 북반구기 때문에. 자, 7월에는 어디 영향을 받아요? 여기. 적도 저압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A 지역은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쵸? 반면에 1월에는 이때가 겨울이 돼요. 북반구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가 A 지역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적게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B 지역을 볼까요? 여기 있는 B 지역. 여기는 7월은 여기 남반구예요. 0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겨울이 되고요. 자, 겨울에는 즉 7월에는요. 여기 있는 아열대 고압대가 그쵸?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비가 적게 온다. 반면에 1월은 여름이 되는데 이때는 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적도 저압대가 내려오죠. 그래서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고 이때는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 지역이 이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1월, 7월 이게 다르게 갑자기 써지질 않네요. 잠시만요. 지금 하다가 약간 오류가 나가지고 여기가 글씨가 못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텐데 이전에 정리한 친구들은 정리 다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 다시 지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리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적도 저압대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쓰는 거니까 아까 이전에 썼던 친구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뭐 아열대 고압대 그다음에 이쪽도 아열대 고압대. 근데 7월은 얘네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1월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아래로. 자, 그래서 우리가 7월에는요. 여기 있는 여기를 요 지역은 요 지역 아까 A 지역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B 지역. 7월은 여름이었고 7월은 적도 저압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적도 저압대 비가 많이 온다. 그 다음에 1월은 겨울 아열대 고압대 비가 적게 온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B 지역은요. 1월은 이때가 뭐예요? 이때 여름이죠. 여름에는 적도 저압대 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7월은 겨울이고요.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비가 적게 온다 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한 번에 정리하면요. 뭐 1월, 7월 이런 거 생각을 할 필요 없이요.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그냥 여름에는요. 강수량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고온다우하다. 그리고 겨울은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고온 건조하다. 왜 사분화 기후 지역은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이 달라지느냐?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았다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AF 지역은요. 이렇게 얘네가 아열대 고압대랑 적도 저압대 영향이 이게 이동을 해도 항상 적도 저압대에 들어있는 애들인 거예요. 얘네가 조금씩 이동을 해도요. 계속 이 지역은 AF 지역은 계속 적도 저압대 영향을 1년 내내 받는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럼 사바나 기후 지역의 강수 특징 이해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번갈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용 정리 앞에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21번까지 채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적도 수렴대가 계절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적도 수렴대가 아래로 내려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을 몇 월인지 안 주고 그냥 물어보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남쪽에 태양빛이 더 많이 집중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월이 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간 때는 이렇게 북쪽에 태양빛이 집중되는 때, 북반구가 여름일 때, 그러니까 7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았다가요. 그다음에 이때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요 부근이. 요 부근이요. 요 부근이. 그래서 1월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건조하다가 이때는 적도 저압대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거고요. 반대로 이 아래 지역을 보면은 여긴 어때요? 이때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아서 이때 비가 많이 오고 이때는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비가 적게 오고,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포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위아래 남북으로 있어요. 자,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넓게 둘러싸고 있는 게 사바나 기후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에도 사바나 기후 지역이 있네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도 일부 사바나 기후 지역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림이라는 건 아까 열대 우림처럼 어떤 식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소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드물다. 우리 뭐 소외시킨다, 사이가 소원해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소자고요. 림자는 숲을 림자니까 숲이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나무가 빽빽하지 않고요. 드문드문 있는 거. 이게 소림이고요. 장초는 뭐냐면 초원인데요. 한 우리 겨드랑이 정도까지의 풀이 자라는 그 정도, 무릎에서 뭐 겨드랑이 사이 정도의 길이의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단초초원이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풀이 짧은 거. 그 정도는 한 복숭아뼈 정도까지. 요게 이제 단초고, 장초는 무릎이나 뭐 겨드랑이 정도까지 높이 올라오는 초원을 장초초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드문드문 나무가 있고 주변에 풀이 이렇게 조금씩 나 있는 이렇게, 이런 게 대표적인 사바나 기후 지역의 식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노래에서 틀린 점들, 사자가 잠을 자네에서 정글이 아니고 사바나라 그랬잖아요. 동물의 왕국. 사파리가 바로 사바나, 사파리, 사바나, 사사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이제 건조한 때가 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해요. 유목 생활. 동물도 물을 찾아가지고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사람 역시 이런 동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먹을 것을 얻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가죽을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건기가 됐을 때는 물이 있는 지역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목생을 하다 보니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가옥에서 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막, 여기 주변에 흙이 많아가지고 흙, 그다음에 아니면 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또 동물의 분뇨, 이렇게 배설물이죠. 이런 걸 활용해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이제 기르는 작물은 플랜테이션 작물 여기도 하는데요. 커피, 사탕수수, 목화라고 해요. 그래서 커피처럼 이런 것들은 약간 건조하는 기간이 필요한 그런 식품이거든요. 여러분 그 커피도 뭐 에티오피아, 뭐 케냐 A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붙는데, 그 지역에 그 커피를 건조할 때 그 주변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해요. 주변에 어떤 뭐 과일 같은 게 많으면 뭐 과일 향이 많이 나는 커피가 자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건조하는 환경에 따라서 커피의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는데, 그래서 커피에 그 지역의 이름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성이 건조 과정에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건조한 시기가 필요한 그런 작물들이 플랜테이션 작물로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 여러분 자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무들 그리고 풀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이온 킹이죠. 라이온 킹 실제 모습 같지 않나요? 그쵸? 이 라이온 킹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장초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풀이 소림이라고 하죠. 드문드문 있는 거 나무가 이제 빼곡히 있지 않고 요런 형태 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게 소림, 긴 풀이 장초. 요런 거죠. 그쵸? 이게 대표적인 소림 장초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동물의 천국이다. 자, 이런 모습 여러분 이미지로 많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동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이제 흙집, 움막집이에요. 보면은 동물의 분뇨, 흙, 그 다음에 풀 이런 것들로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플랜테이션 농장이 있다 그랬었어요. 이게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인데요. 사실 사탕수수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식물이지만 이 사탕수수를 그러니까 설탕을 먹기 위해서, 이 단맛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노예로, 그다음에 원주민의 노동력 착취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노예 12년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하는 이런 노예의 모습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픈 그런 역사가 담긴 농업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열대 몬순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 몬순. 몬순이라는 건요, 계절풍이에요.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다르게 부는데 이때 이 계절풍 때문에 아주 비가 우기 때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AF와 AW의 중간인데요. 이제 건기가 있긴 하지만 짧고요. 총 강수량은 AF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곳을 보면 60mm 안 되는 게 있긴 있지만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몬순 지역이고 아시아 일부 지역에 특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계절풍 플러스 뭐가 같이 영향을 주냐면요. 지형성 강수가 같이 영향을 줘요. 지형성 강수. 자, 우리가 이제 인도가 있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여기 방글라데시가 대표적인 이런 몬순 이제 계절풍 지역인데요. 여기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이 여기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혀서 대규모의 지형성 강수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절풍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형성 강수가 이제 결합된 거죠. 지형성 강수가. 그래서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막 거의 지붕만 이렇게 그 비가 와서 홍수 때문에 떠 있는 모습들이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그런 아시아 지역 중에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그런 몬순 지역 떠올리면 됩니다. 위치상으로는 많진 않아요. 열대 몬순 기후가 여기 지역, 요 일부 지역.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게 지형성 강수와 계절풍이 만나는 이 지역 아까 얘기했죠. 방글라데시 지역.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남아메리카 쪽에도 일부 있네요. 많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거든요. 벼농사를 주로 지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근데 1년에 2기작, 3기작을 한대요. 선생님, 이모작은 들어봤는데 2기작은 처음이에요. 2기작은 뭘까요? 자, 이모작은요, 2번 지어요. 그런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짓고 그 가을 들녘에다가 뭐 보리를 심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는 봄에 수확을 하는데 이 봄에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쫄쫄 굶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보릿고개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쵸?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심는 거. 벼, 보리. 이게 이모작이고요. 이 기작은요. 동일 작물을 2번, 3번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작은 1년에 벼농사 2번 짓는 거고요. 3기작은 벼농사 3번 짓는 거예요. 벼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습해야 돼요. 비가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고온다우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벼농사를 짓고요. 그래서 인구가 이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남부 및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플랜테이션으로 차를 기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랜테이션을 지금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AF에는 우리 끈적끈적한 것들 기른다 그랬죠? 카카오, 고무, 그쵸? 그 다음에 우리 AW 기후 지역은 약간 건조한 시기가 필요한 작물. 이게 뭐냐면 커피, 사탕수수, 모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M은 차. 여러분 우리가 인도 하면 차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 AM 기후는 차. 이거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베트남의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고요. 여기 보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되게 짧았죠? 그쵸? 그래서 요 다음에는 바로 고산기후 지역 여러분 같이 마지막 학습하면서 내용 총 정리까지 같이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AW랑 AM을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M하고 AW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이 아마 궁금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두 개가 헷갈리면 그냥 뭐로 봐도 된다 그랬냐면 그러니까 AW로 봐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 정확한 구분 기준을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쾌페는 어떻게 얘 둘을 구분했냐면요. 우선 최건월 강수량이 가장 건조할 때의 강수량이죠. 자, 100 빼기 25분의 여는 강수량 한 것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구분했거든요. 만약에 건조할 때 강수량이 이것보다 크다면 AM이고요. 만약에 작다면 AW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강수량이 어떤 지역이 연 강수량이 2500이고요. 그런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역의 연 강수량은 2500. 그러면 이 식에 넣어서 100 빼기 25분의 2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0 빼기니까 얘는 0이잖아요. 얘가 어때요? 이 값이 최건월 강수량보다 커지면 AM이라고 했는데 그쵸? 최건월 강수량이 그래도 0보다는 어때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비가 1mm라도 오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무조건 얘는 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최건월 강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강수량이 2500mm가 있다면 이 지역은 무조건 무슨 지역이에요? A, M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값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연 강수량이 뭐 1000인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00 빼기 25분의 1000이죠. 그럼 이거 여러분 나누면 얼마예요? 여러분 요게 40이 되죠? 그럼 100 빼기 40은 얼마예요? 얘가 60이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최건월 강수량이랑 비교하는데 최건월 강수량이 60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1년 내내 모든 강수량이 다 60mm를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바로 이 F니까 만약에 강수량이 연강수량이 1000mm만 내리면 최건월 강수량은 무조건 60값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작아져야지만 우리가 AM이나 AW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얘 1000mm가 내리면은 59mm만 내려도 이 값이 작아지죠. 그쵸?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AW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60이 만약에 돼버리면 얘는 그냥 AF인 거지 우리가 AW인지 AM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59에서 뭐 0만 되면은 무조건 얘는 AW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 최건월 강수량이 이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AW라고 했으니까 같아질 수가 없죠. 커지거나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커지거나 많아지면 AM인데 이 자체가 6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왼쪽 값이 60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 AW나 AM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는 AW가 된다.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되게 그냥 간단히 이 식을 몰라도 돼요. 강수량이 2500에 뭐 가까울수록 AM이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1000에 가까울수록 AW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여러분 그냥 선상에 놓는다고 보고 연 강수량이 1500에 가깝다? AM. 1000에 가깝다? AW. 알겠죠? 연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아요? AM이 AW보다 많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봉곡선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이 강수량 12개다 더해가지고 정확한 값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으면 AW로 봐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 계산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둘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계산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뭐 요 기준만 가지고 2500에 가까우면 AM, 그다음에 1000에 가까우면 AW 요거만 가지고 구분해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따가 이제 다음부터 월대 고상기후를 공부하도록